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백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메가 유닛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소중했던 기억 있잖아요. 뭐 첫사랑의 그 두근거림이라던가 아니면 졸업식 때 막 벅차올랐던 그런 감정 같은 거요.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은 많이 남기죠? 근데 그걸 다시 봐도 그날의 겉모습만 기억나지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생생한 감정의 파동, 그 느낌까지 똑같이 되살아나진 않잖아요? 바로 이 아쉬움,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백서는 우리가 왜 기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문맥 손실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기억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무뎌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자,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을 남기려고 쓰는 사진, 비디오, 일기, 이런 것들은 전부 왼쪽에 있는 외부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경험했다고 느끼는 건 사실 오른쪽에 있는 내부 반응이거든요. 바로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 반응이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고 이게 바로 기억이 왜곡되고 사라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서에서는 문맥 손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 머릿속의 신경 반응은 싹 다 놓치고 껍데기인 외부 사건만 기록하니까 기억의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면 감정이나 감각, 심지어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게 다 빠져나가고 그냥 밋밋한 사실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맥 손실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백서가 제시하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메가 유닛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모델이요. 이 오메가 유닛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경험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기억 캡슐 같은 개념이에요. 또는 기억의 원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반응했던 내 뇌의 상태를 그냥 통째로 박제해서 저장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오메가 유닛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6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그냥 단순히 언제 어디서 같은 시간, 공간 정보만 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의 신경신호 자체를 기록하고요. 또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순간 나의 집중도나 각성 상태를 보여주는 고유한 뇌파의 파형까지 싹 다 담아내는 거죠. 이 6가지 조각들이 퍼즐처럼 딱 맞춰져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기억이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와, 근데 이런 다차원적인 기억을 도대체 어떻게 포착한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줄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메가 링크라는 장치입니다. 생긴 건 500원짜리 동전만한 무선기기인데 이걸 귀 뒤쪽 유양둘기라는 뼈에 딱 붙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카메라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을 찍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임시 저장하는 일종의 신경 반응 캐시인 거죠. 백서에서는 이 장치의 역할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인공해마 라이트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 해마잖아요. 그것처럼 작동하되 외부에서 가볍게 기억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어떤 강렬한 외부 자극 때문에 제 뇌파가 확 변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오메가 링크가 이걸 딱 감지해서 그 순간을 중심으로 앞뒤 5초씩 총 10초 분량의 신경 데이터를 잘라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6가지 요소들을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하나로 꽁꽁 묶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기억 캡슐, 즉 오메가 유닛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안전한 분산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기술이라니 뭔가 윤리적으로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내 뇌를 들여다본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백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탈중앙화라는 아주 확고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프로토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기억 주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건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프로토콜이고요. 심지어 익명의 개발자는 이 백서를 세상에 공개하자마자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커뮤니티가 주인이 되도록 설계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는 4가지 핵심적인 윤리 원칙이 아예 코드 레벨에 박혀 있습니다. 첫째, 모든 통제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둘째, 이 데이터는 절대 광고나 정부 감시 같은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셋째, 오직 사용자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일에만 쓴다. 그리고 넷째, 누구나 공평하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들이 이 기술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내 뇌의 반응은 오직 나만이 열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의 가장 내밀한 신경식별 정보는 그 어떤 누구도 절대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극단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인 거죠. 물론 이런 약속은 기술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래서 군사 등급의 최신 암호화 기술들을 사용하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비밀 정보, 즉 나의 기억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조차도 제 원본 신경 데이터는 절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저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은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뇌파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자체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기억을 잡아내는 기능을 완성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탈중앙화 기억 네트워크와 AI 검색 기능까지 구축하는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서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뇌와 직접 소통하려는 뉴럴링크의 담대한 철학, 그리고 그 누구도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구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융합시킨 것, 이게 바로 오메가 유닛이라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백서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억이든 그날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기억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기억은 의도적으로 잊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기술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기억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